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감세와 관련해서 나오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관련된 것들을 최근에 어떤 분이 교수님 이거 좀 해설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한 게 있어요. 먼저 기사로 보여드릴게요. 한국경제는 저는 사실 이거 이제 해석하고 싶지도 않아요. 한국경제는요, 진짜 이게 제 기준에서 볼 때는요, 이건 언론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제가 볼 때 사기성 기사가 너무 많습니다. 네? 여기 이제 어떤 기사가 지난주에 나왔냐면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헬조선이라고도 많이들 표현하는데 알고 보니 아니다 이거 헬조선 아니라 이거예요. 네? 이런 걸 냈어. 근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 근본 이제 저거는 바빠서 못 봤습니다. 근데 보면 대충 짐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서울대 교수 하다가 지금 금통위원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지명해가지고 금통위원으로 간 장영선 교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대학교의 한종석 교수라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예? 두 사람이 건강보험공단이라고 있잖아요. 건보료 징수하는 건보공단에서 이제 자료를 구해가지고 이걸 이제 그러니까는 소득의 분배를 이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추정을 한 거예요. 했는데 뭐냐면은 지난 20년간 2002년하고 2022년을 소개를 했어요. 했는데 20년간의 변화에서 보니까는 상위 10% 소득보다 상위 소득의 10%의 소득의 증가율보다 하위 10%의 소득의 증가율이 훨씬 더 높더라 이거예요. 상위 10%는 20년간 20.4%. 그러니까 실질 소득으로요. 소비자 물가로 환산한 것이 2002년도에는 연소득입니다. 연소득이 7,376만 원이었었는데 20년이 지난 2022년에는 8,880만 원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20.4%가 증가했더라 이거예요. 근데 하위 10%는 2002년도에는 701만 원이었었는데 2022년도에는 1,164만 원으로 65.9% 상승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헬조선이 아니다 이거예요. 헬조선이 아니다 이거예요. 저는 그런 데 있잖아요. 이 저자들이 이런 표현을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기사가 굉장히 좀 천박하다고 느끼는 게 아무리 자기들이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수치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경제는요, 제가 항상 경제학을 가르치면서 그런 학생들한테 경제는 상식의 범주 안에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논리는 주장은 그거는 사기를 친 거고 결론적으로 개소리들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수십 년간 경제학을 공부하니까 경제도 상식의 범주 내에서 안 벗어나더라고요. 상식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대개가 사기성 주장들인 거예요. 저자가 저는 그런 표현을 했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근데 하여간 저자가 이렇게 통계적인 수치를 보니까는 하위 10%가 정말 증가했다. 이거는 저는 알아요. 이 수치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요. 근데 일단 이 자료에 제가 문제점을 얘기를 해줄게요. 건보료 우리가 여기 일단 뭐냐면은 여기에서 간 게 뭐냐면 근로자 소득을 분석한 겁니다. 근로자 소득만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 소득만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우리는 한 650만 명 이상이 되니까는 개인 소득자들도 있죠. 소위 말하는 자영업자들도 있죠. 이들은 배제하고 근로자들만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보의 근로자 소득은요. 건보에는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의 저거잖아요. 예? 근데 건강보험료를 안 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예? 소위 말해서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굉장히 취약한 계층들이죠.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되게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공공근로하거나 이런 분들이 되게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그 다음에 워낙 소득이 낮아가지고 정부에서 그러니까 생계급여 이런 거 지원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이런 거 지급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료급여 수급자도 제외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건보소득의 하위 10%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왜 이거를 굳이 건보소득자를 저는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어. 국세청에서 모든 국민들, 소득활동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소득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금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자료도 있어요. 그러면 근로자들 것만 보고 싶으면은 그것도 국세청 걸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국세청에는 뭐냐면은 이 1개월 민원도 다 포함되어 있거든. 전체 근로자가 다 포함된 거거든. 예?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건보료에서 그러니까 하위 10%는요. 전체 근로자 중에서는 하위 25에서 26% 사이에 있는 수준들이에요. 그러니까 하위 10%에 한 367만 명 이상이 과잉 포집된 거야. 과잉 포집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는 한 15% 정도가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367만 명 정도의 근로자의 이 규모예요. 굉장히 많이 빠진 거잖아. 탈락, 이들을 빼고선 그 위에 부분을 계산한 거잖아요. 네? 빼고 계산한 거잖아. 일단 첫째는 그러니까 자료를 제가 안타까운 거는 국세청 근로소득자 자료가 있는데 왜 굳이 건보료 자료를 썼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더 중요한 거예요. 핵심은 근로소득 하위 10%의 소득을 국세청 자료로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국세청 자료입니다. 국세청의 자료를 보게 되면 근로소득자, 그러니까 고용돼 가지고 돈을 받는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사업체에 고용이 안 돼 있는 근로소득자도 왜 다 신고를 하기 때문에 임금을 준 사람들이 자기 비용 공제받으려면 다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이걸 보게 되면요, 이게 2020년 똑같은 2022년 자료입니다. 2023년 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자, 이걸 보게 되면은 2054만 명 정도 됩니다. 전체가요. 이게 가장 큰 범위예요. 근로소득자 기준으로는요. 고용노동부에서 통계내는 거있는데 그건 2천만 명이 안 됩니다. 예? 그것도 그러니까는 영세한 근로자들은 빠져 있거든요. 근로자를 걸면 하위층을 보려면은 가장 취약한 층들이 포함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 이걸 보시게 되면은 전체 평균이 351만 원 정도뿐이 안 됩니다. 세전입니다. 세전. 왜 세전으로 했냐면은 근로소득자 중에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세후소득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은 그게 좀 이제 이 정확한 변화율을 잡기가 힘드기 때문에 세전으로 봤어요. 저자들이요. 그래서 저도 세전으로 비교를 한 겁니다. 세전으로 보게 되면요. 10%가 722만 원이에요. 722만 원. 그럼 이게 월 수입입니다. 월 소득이요. 그러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요? 여기다 곱하기 12개월 하면 되는 거니까는. 예? 이게 평균이니까요. 예? 8천 몇백만 원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상위 0.1%가 월 수입이 8,233만 원인데 상위 0.1%의 월 수입이 상위 10%에 속하는 사람들의 연수입인 거예요. 예? 연수입인 거예요. 그래서 쭉 내려가다가 중위소득 50%는 264만 원뿐이 안 됩니다. 264만 원이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 2022년도에 최저임금이 191만 4,440원이었습니다. 191만 4,440원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191만 원으로 반올림 해가지고 표현할 때 이게 67% 수준에 해당되는 거예요. 임금 근로자들 쫙 이렇게 나열을 했을 때요. 그러면 70% 밑에 있는 사람들은 최저임금도 못 버는 사람들인 거야. 최저임금도 못 버는 사람들인 거야. 그럼 하위 10%가 누구냐? 저 밑에 있는 90%부터 밑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90% 선에 있는 사람이 59만 원입니다. 월 수입이 59만 원이야. 이 하위 10%의 이게 또 2022년도. 이 소득이 증가율이 65% 얼마 해봤자요. 100% 하더라도 얼마가 되는 겁니까? 100만 원이 조금 넘는 거야. 여기서 100% 증가해도요. 한 달에 100만 원 가지고 서울에 살 수 있습니까? 네? 혼자서라도 못 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위 10% 소득은 거의 무의미한 거야. 이걸 소득이라고 얘기하기가 힘든 거죠. 네? 우리가 소득 불평등을 얼마나 개선되는가를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굳이 하위 10%를 선택했을까? 네? 하위 10%를. 자, 그 다음에요. 자, 이거 봐보세요. 이건 뭐냐면요. 그림으로 쭉 나타낸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10% 밑으로는 10% 전체 90%는요. 굉장히 소득이 취약해요. 그러니까 상위 0.1%는 월 수입이 1억 5천만 원 됩니다. 1억 5천만 원이요. 저 빨간색 수치는 뭐냐면 중위소득 50%에 속해 있는 중위소득의 몇 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퍼센테이지지만 64배죠. 64배.
예? 1%로 내려오는 순간에 뚝 떨어집니다. 1820만 원으로. 1820만 원으로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요. 예? 10% 내려가게 되면 더 떨어져요. 703만 원, 700만 원 정도 빼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세금을 공제하고 나면은 600만 원 좀 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다 중산층이라고 생각, 자신들이 기껏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상위 10%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예? 언제 한번 이거 조사했죠. 상위 10%인데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한다. 예? 아니, 세금 띄고 세전 소득이 700만 원인데 내가 무슨 이게 상위층이야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대부분이요, 국민들이요. 예? 세금 띄고 나면 600만 원대 저건데, 예? 중산층 소득이죠 이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뚝뚝 떨어져요. 그러다가 중위소득으로 가게 되면 234만 원까지 떨어지게 되고, 예? 저기 하위 30%는 131만 원으로. 지금 뭐냐면 최저임금보다 낮아요. 월 수입이. 이게 현실이야. 그 하위 10%의 월 평균 수입은 최저임금의 19%뿐이 안 돼. 너무 극단적인 사람들을 표본을 잡아가지고 비교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소득이 워낙 낮은 사람, 하위 10%는 월 수입이 16만 원 되는 사람, 16만 원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노동할 시간이 너무 적은 거야. 아무리 최저임금을 안 주는 작업장이 많다 하더라도요. 그래도 얼핏 그 정도 수준을 주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그러니까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주휴수당까지 해가지고,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9,680원인가? 얼마입니까? 지금 최저임금이요. 그 2022년 기준으로 해더라도, 예? 9,160원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9,000원으로 딱 해서 해더라도, 예? 100시간만 일해도 얼마입니까요? 9,000원이면은요. 예? 1시간당 9,000원이면요. 90만 원이잖아요. 예? 한 달에 그러니까 법정 근로시간인 209시간에 절반도 안 되는 100시간만 일해도 90만 원이 넘는 건데 16만 원이라는 건 뭐예요? 노동할 기회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노동할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나라 실제로 보게 되면요. 지난 20년 동안에 보게 되면요. 단기 일자리들. 즉 뭐냐면 더 일을 하고 싶은데 일할 기회를 못 갖는 사람들. 특히 17시간 이한 취업자 비중이 지난 20년 사이에 2배 이상이 증가했어요. 전체 취업자 대비로 해가지고요. 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에는 일은 더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은요. 일을 할 기회를 못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로 인해서 소득이 낮은 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한 달에 16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일할 기회만 있으면 기를 쓰고 일을 하려고 할 게 아닙니까? 그럼 아까 65%나 20년 동안에 증가했다는 얘기 뭐예요? 일할 시간을 늘린 거죠. 일할 시간 늘린 거 가지고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냐고요. 물론 여기에 중요한 것 중에는 최저임금 인상도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이 이걸 증가시켜서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뭐냐면요. 추가로 더 그러니까 너무 수입이 작으니까 더 일을 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려면요. 그 하위 10%로 가지고 보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요. 대한민국 현실에서. 이건 있잖아요. 전체 다 근로자만이 아니라 취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전체 다를 포함해서 보게 되면요. 포함해서 우리나라 현실이요. 우리가 흔히 OECD 기준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OECD 기준이 얼마나 그러니까는 무의미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소득의 상황을 보여주냐면요. 대한민국은요. 여기 봐보세요. 1%까지는 그래도 수입이 꽤 돼요. 1%는 상위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1820만 원이니까 월 수입이. 아까 했잖아. 10% 내려가는 순간에 중산층이야. 예? 그런데 이거 봐보세요. 우리가 흔히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5배에서 0.5배, 50%에서 150% 사이를 150%를 뭐라고 하냐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중산층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산층이요.
근데 중위소득의 0.5배는 117만 원이거든요. 근데 최저임금은 191만 원이야. 최저임금보다 한 80만 원, 거의 한 70만 원 낮은 이 경제활동가를 어떻게 중산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OECD 기준이 중위임금을 가지고 중위임금의 50%에서 150%, 0.5배에서 1.5배 되는 것을 중산층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요. OECD 대부분 회원국가가 유럽 국가들이잖아요. 그들 나라에서는 중위임금이 진짜 한 중간 정도 평균임금에 가깝다 보니까는 이게 이 기준이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10%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에 소득이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중위임금이래 봤자 234만 원, 최저임금하고 한 40만 원 뿐이 차이가 안 나. 최저임금하고. 그러니까 이 중위임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산층을 잡거나 아니면 뭡니까요?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도 되게 우리가 뭘로 정합니까요? 중위임금의 3분의 2 이런 얘기 많이 잡습니다. 중위임금의 3분의 2도 안 되는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를 이렇게 잡아요. 근데 3분의 2가 156만 원인데 최저임금은 191만 원이야. 중위임금 적어도 저임금 노동자라면 최저임금 정도는 돼야 최저임금 밑에 나 저임금 노동자잖아요. 얼마나 이게 갭이 존재하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현실이 OECD 기준하고 괴리가 존재하느냐? 그만큼 우리나라 소득이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90%는 OECD 기준이 여기에 끼워 맞춰지지 않을 정도로. 예? 이거를 외면하고 이 현실이 왜 생겼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연구자들이 그냥 무조건 다 하위 10%하고 상위 10%를 딱 비교해. 예? 이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소득 불평등은요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자, 지난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금수저 흑수저는요 언제 나왔냐면은 금융위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요. 금융위기 이후부터요. 이건 국세청 자료예요. 국세청 자료 가지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쭉 보게 되면 상위 0.1%의 비중이 어떻습니까? 더 증가했잖아요. 2009년도에 2.15%였는데 2022년도에는 2.34%로 소득이 더 집중됐잖아요. 상위 1%만 보더라도 더 증가하지 않았어요? 상위 10%를 딱 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조금이나마 떨어졌죠. 33%에서 32.06%로요. 왜 그래요? 제가 그랬잖아요. 상위 10% 내려가는 순간부터 쫙 떨어진다고 소득이 갑자기. 즉 그러니까 위에 부분들은 고소득층들은 소득이 더 증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위 10% 비중이 증가한 거 사실이에요. 국세청 자료를 보더라도. 왜 증가했냐? 특히 0.7을 돌파한 게 언제입니까?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 자릿수로 된 2018년에 딱 돌파하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사람들이 이 소득까지 너무 적으니까 가능한 한 일할 기회만 있으면 더 일을 하려고 해서 생긴 소득의 증가인 거예요. 저자들이 사용한 수치가 연수입이거든요. 연수입이요. 이거 상대적인 분배입니다. 분배도 보게 되면 상위 0.1%하고 중위소득하고 네? 중위소득이 몇 배가 되느냐 다시 보게 되면 가장 중간 소득에 대해서 가장 상위층이 0.1%가 몇 배가 되어야 되느냐 2009년에는 30.6배 됐었는데 2022년도에는 31.2배가 됐잖아요. 2020년도가 21년도 조금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윤석열 정부 시작하면서 상위층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이 결과이기도 한데 하여간 그 다음에 상위 1%하고 하위 99% 맨 밑에서 1%하고 맨 위에 있는 1%하고 이렇게도 비교를 합니다. 네? 이렇게도 비교를 해요. 여기서 비교하면 이건 좀 떨어졌죠. 이 떨어진 이유가 하위 99%는요 수입이 10만원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국세청 자료로는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일할 기회만 있으면 더 일을 하죠. 그러니까 소득 증가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료를 이용하려면 자료를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용할 게 없을 때는 두 번째 차선책적인 자료를 이용하지만은 지금 국세청 자료가 있잖아요. 있는데 왜 건보를 자료를 해가지고
네? 그렇게 관여하는 것. 둘째는 뭐냐면은 하위 계층의 하위 10%에는 잘못 선택했다. 샘플을. 하위 10%는 기본적으로 워낙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다. 소득이. 그러니까 그 앞에 연구자들이 얘기한 것도 연 100만 원이 안 되는 수익이야. 2022년 현재도. 100만 원이 안 돼. 아까 여러분들 그 신문에 난 기사에서 봤습니까? 네? 신문에서 난 기사에 보게 되면 하위 10%는 2022년도에도 얼마로 했어요? 1164만 원. 이게 연수입이에요. 연수입. 네? 물론 이거 이제 소비자 물가로 구한 한산한 저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입니까요? 1164만 원이면요. 이거를 소비자 물가를 환산하기 전에 일반 수입을 해도 1200만 원 초입니다. 그럼 뭐예요? 그걸 12달러 나누게 되면 100만 원 꼴이라는 얘기잖아.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위층의 소득이 얼마나 빨리 올랐느냐, 이걸 얘기하는 것은 넌센스지요. 넌센스지.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노동 취업할 시간이 너무 적어서 생기는 이 문제가, 예? 생존 압력을 생계 압박을 받으면서 생긴 문제라 이겁니다.